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번에 이상민이 소개팅을 했는데요. 연하의 미모를 자랑하는 소개팅녀 김유리와 만나면서 그녀의 인스타그램 직업 프로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그녀가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상민의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엽기적인 가족사를 가진 임재범, 손지창, 김재중만큼은 아니지만 그의 가족사 또한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이상민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생계조차 힘들었고 출생신고를 2년이나 늦게 하여 주민등록상 나이가 2년 더 늦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민은 자신이 태어난 후 처음 2년 동안 이름 없이 이익이로 불렸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이상민은 내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웠다. 중학교 3학년 때는 더 큰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왜 명절인데 아버지 산소에서 제사를 안 지내냐 고 묻자 그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 산소에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니 우리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산소에 안 간다 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상민은 결국 신촌 기찻길을 따라 걷던 끝에 일산에 있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버지 비석에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고 다른 형제자매들의 이름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상민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비석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 애썼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공부에 흥미를 잃고 방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상민이 태어난 후 2년 동안 이름 없이 이익이로 불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으며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었기에 비석에 모르는 사람이 형제자매로 적혀 있었던 걸까요? 이상민의 어린 시절을 힘들게 했던 가족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민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식당을 운영하셨지만 이상민이 중학교 3학년 무렵 보험회사에 취직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불과 2년 만에 보험왕 타이틀을 거머쥐고 영업소 소장 자리까지 오를 정도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이상민이 가수가 되고 싶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그저 공부나 해라. 무슨 가수를 하겠다고 그러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그의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와는 밤을 쌓고 지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컸던 그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LP판을 사들이고 매일 춤추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상민은 그러다가 노는 게 내 장점이니까 이걸 목표로 삼아 가수가 되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결국 이상민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가수가 되기 위해 데모 테이프를 녹음하고 기획사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일찍부터 자신의 재능을 깨닫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것이죠. 이상민이 말하길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자신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단순히 누군가가 나를 스타로 만들어 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면 스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나 같은 경우에도 당시 가수들의 춤과 노래를 보면서 나도 저 정도 춤과 기량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했는데 확실히 이상민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스타가 되고 싶은 많은 청소년들은 대부분 막연한 꿈만 꾸고 있지만 자신이 가진 끼와 노래, 춤 실력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스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이상민은 가수가 되기 위해 신정환과 함께 경기도 팔당의 월세 30만 원짜리 연습실에서 1년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당시 돈이 없어서 주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했죠. 이상민은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돈도 없고 인맥도 없는 그는 결국 연예계 관계자들이 자주 찾는 클럽에 일부러 가거나 직접 데모 테이프를 제작해 기획사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평균율이라는 밴드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밴드가 한 방송 프로그램의 백밴드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습실에 연예계 관계자들이 자주 방문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기획사 대표들이나 매니저들이 쉬는 공간에 일부러 거울을 설치해두고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절실한 나머지 그분들 앞에서 춤을 추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명함을 받고 울라로 데뷔하게 되었죠. 울라로 데뷔한 이상민은 100일째 만남,
날개 잃은 천사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에는 샵과 컨츄리 꼬꼬 등의 음반을 제작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과거 한 방송에서 이상민은 복잡한 가정사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배우 성동일이 인생 술집에 출연해 자신이 사생아로 태어나고 자랐다고 밝히자 이상민은 중학교 때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지만 자신의 이름이 없었다며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큰 충격이었다고 하죠. 사생아는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의미합니다. 성동일은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었다며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설명하며 사생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아버지를 찾아 다시 가정을 꾸렸지만 그로 인해 아버지가 자신을 많이 싫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성동일은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생활이 망가졌다고 생각해 매일 때렸고 남들이 말릴 정도로 맞으며 자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은 복잡한 가정사를 고백하며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본처가 아니었고 아버지를 실제로 본 적도 없는 혼외정사로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생계 유지가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출생 신고가 2년 늦게 이루어져 주민등록상 나이가 2년 늦춰졌고 태어난 지 2년 동안 이름 없이 불렸다고 합니다. 이상민은 또한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지만 불효자로서 계속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의 수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모습으로 행복만을 생각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심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이상민. 현재도 그 굴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극장을 방불케 하는 그의 인생 이야기는 대구 출신으로 과거 중국 동방항공에서 스튜어디스로 일했던 김유리와 연결됩니다. 2019년부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제약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그녀는 방송 출연 후 입었던 옷에 대한 문의가 SNS에 폭주하자 자신의 계정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상민과 김유리의 소개팅 장면을 보고 김유리의 외모가 예쁠 뿐만 아니라 말까지 아름답게 한다며 진지하게 만나보기를 바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후 이상민이 김종국, 김종민을 만나 지난번 소개팅 이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상민이 그날 만나고 돌아간 후 소개팅을 했던 김유리가 먼저 장문의 문자를 보냈지만 2주가 넘도록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종국은 형, 정신병자네 라며 놀랐고 김종민도 화를 냈습니다. 이에 이상민은 7에서 8년 동안 누군가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첫 소개팅에 너무 괜찮은 분이 나와서 겁이 났다. 그분이 나를 잘 알고 있었고 변명했습니다. 김종국과 김종민은 무조건 사과부터 하라며 답장 방법을 알려주었고 이상민은 두 사람의 조언에 따라 14일 만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초조하게 기다리던 이상민에게 다시 답장이 와 모두를 긴장시켰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애프터 데이트 장면도 그려졌는데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시간에 소개팅 상대를 기다리는 이상민의 모습이 스튜디오의 기대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데이트의 장소와 시간이 공개되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4시에 노량진 수산시장이 데이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유리 씨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와본 적이 처음이라며 놀라자 이상민은 지금이 회가 가장 맛있는 시간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상민은 유리 씨에게 최고의 회를 대접하겠다고 말하며 함께 경매를 구경한 후 직접 생선을 고르러 갔습니다. 새벽 수산시장은 데이트 장소로 최적이었습니다. 경매의 열기로 주변이 매우 시끄러워서 서로 붙어서 얘기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또 물이 튀자 이상민이 유리 씨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민은 왜 이까지 벗어서 감싸주려 했지만 유리 씨가 말을 걸자 다시 옷을 주섬주섬 껴입었습니다. 이상민은 평소 공상민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비싼 감성돔과 22만 원 상당의 킹크랩을 선택하자 상인이 혹시 여자친구냐고 묻자 이상민은 알아가는 중이다 라고 답해 모벤저스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식당에서도 제가 앉은 자리가 정말 뷰가 좋네요. 유리 씨가 앞에 있어서요. 라는 로맨틱한 멘트를 던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경매가 재미있었냐는 질문에 저는 실제로 경매를 당해봤다. 며 불필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MC들의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일출을 함께 보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유리 씨가 하고 싶은 거 제가 해드리겠다며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죠. 이상민은 그동안 좋은 집에서 살며 가난한 이미지는 단지 방송용 콘셉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제는 빚을 청산한 만큼 그런 이야기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 나이가 50인 그는 활동 기간이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전히 젊다고 여깁니다. 여러 굴곡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모든 경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겪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에 고마움을 느끼며 앞으로의 일에 대한 자신감이 2배, 3배로 강해졌다고 합니다. 이상민이 김유리를 마음에 들어 하면서 두 사람이 나이도 있는 만큼 결혼에 골인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민 씨의 좋은 소식을 기대해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방송가는 단숨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자필 편지가 공개된 직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운 우리 새끼와 신발 벗고 돌싱폼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번 재혼 발표는 그가 직접 먼저 소식을 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날짜는 지난달 30일이었고 상대는 일반인 여성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신상이나 결혼 관련 일정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오는 11일 방송 예정인 SBS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처음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방송 속에서 혼자 사는 남성의 일상과 감정을 꾸밈없이 드러내며 불식남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취하며 살아가는 현실적인 고충부터 감정적인 외로움, 연애에 대한 갈증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많은 시청자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해왔습니다. 특히 미운 우리 새끼와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서 중심 멤버로 활약하면서 프로그램의 색깔을 만들어온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프로그램 모두 비혼 혹은 이혼 남성들의 삶을 전면에 내세우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민이 이제 공식적으로 기혼자가 된 이상 기존의 포맷과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그의 방송 활동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민의 재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송가에서는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청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가능성은 현재 SBS에서 방영 중인 동상이몽에 합류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밀착 취재하며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의 균열과 회복,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형식으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민이 새롭게 유부남이 된 만큼 자연스럽게 이 프로그램에 합류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의견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시청자들은 이상민이 동상이몽에 나오면 SBS판 트루먼쇼가 완성되는 거다 라는 재치 있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이 나오는 데에는 그가 걸어온 삶의 궤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 엄청난 규모의 채무에 시달리며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는 엠넷의 예능 프로그램 음악의 신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유머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과 다시금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미운 우리 새끼와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서는 이혼 남성의 일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또 다른 공감대를 형성했고 결국 그 진정성이 인정받아 예능 대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민의 인생은 단순한 방송 출연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와 회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시청자들과 서사를 공유해온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신혼이라는 전혀 다른 챕터가 그의 인생에 추가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고난을 딛고 새 출발을 맞이한 그가 과연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해 나갈지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의 변화가 방송 콘텐츠로 어떻게 연결될지에 따라 이상민 유니버스는 또 한 번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민의 삶은 늘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고통과 회복, 실패와 성공, 그리고 이제는 사랑과 결혼까지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방송을 통해 펼쳐져 왔고 그 서사는 계속해서 진화 중입니다. 재혼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지금 그가 다시 한번 시청률을 견인하는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향후 그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편성표가 말해주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는 또 한편의 현실 버전 트루먼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민의 재혼은 단순한 계획 수준을 넘어 이미 법적 부부가 된 상태로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그는 서울의 한 구청을 찾아 일반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이를 통해 조용하고 간결하게 결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실은 2일 소속 관계자를 통해 언론에 알려졌고 결혼식은 생략한 채 가까운 이들과 소소한 축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요란한 형식보다 실질적인 삶의 안정을 택한 두 사람의 의지가 담긴 결정으로 보입니다. 공개적인 주목을 피하고 서로를 위한 배려와 조용한 시작을 선택한 이들의 방식은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특히 항상 주목받는 위치에 있었던 이상민에게 있어 이번에는 외부의 시선보다 함께할 사람에 집중하고자 하는 태도가 더욱 돋보입니다. 같은 날 이상민은 자신의 SNS에 직접 쓴 손편지를 공개하며 그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담담히 전했습니다. 제게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그의 고백은 오랜 시간 혼자였던 한 남자의 감정이 조용히 흘러나오는 듯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 사람과라면 어떤 시련도 함께 버텨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남은 삶을 기꺼이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며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인연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늦게 만난 인연인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소식을 주변에 알리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놀랐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받아주고 따뜻하게 축복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는 인사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상민의 이름이 대중 앞에 처음 등장한 건 1994년 혼성 그룹 룰라의 멤버로 데뷔하면서였습니다. 이후 단순한 가수를 넘어 음악 기획자로도 변신해 샤크라, S-사인 ARP, 컨츄리 꼬꼬 등 여러 팀을 성공적으로 론칭하며 제작자로서의 역량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한때는 음악 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에는 큰 시련도 따랐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약 69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방송 활동을 중단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었지만 이상민은 결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빚을 갚아 나갔고 마침내 지난해 방송을 통해 모든 채무를 털어냈다는 소식을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진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이처럼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은 수많은 굴곡 속에서도 유머와 성실함, 그리고 꾸밈없는 진정성으로 대중의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현재 이상민은 방송인으로서 화려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SBS의 신발 벗고 돌싱포맨과 미운 우리 새끼를 비롯해 JTBC 아는 형님, MBN 알토란, KBS 조이, 차트를 달리는 남자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며 그의 얼굴은 거의 매주 방송과 곳곳에서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솔직하고 꾸밈없는 태도, 특유의 입담과 인간적인 면모는 여전히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예능계에서 이상민의 존재는 여전히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굴곡을 지나 다시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선 이상민에게 이번 재혼은 단순한 결혼이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혼자서 감당해온 수많은 시간의 외로움과 책임을 내려놓고 이제는 누군가와 삶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슬픔도 웃음도 숨기지 않고 나눠왔던 그이기에 이제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일상에서도 또 한 번의 진한 감동을 전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상민의 인생은 결코 단순하거나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예능 속 유쾌한 이미지 이면에는 깊고 복잡한 서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혼성 그룹 룰라의 리더이자 메인 래퍼로 가요계에 데뷔한 그는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음악 프로듀서로 전향해 상마인드, 생마인드를 설립하고 샤크라, S-사인 ARP, 컨츄리 꼬꼬 등 수많은 팀을 성공시켰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 대중음악 산업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커리어 뒤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개인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어린 시절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중학생 시절 우연히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지만 그곳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이 없었다는 경험은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고백은 이상민이 혼의 자식으로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고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1995년 룰라의 두 번째 앨범 날개 잃은 천사가 발표됐을 당시 가요계는 빠르고 강렬한 비트의 음악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해당 곡은 대중성과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상민은 이게 바로 룰라만의 색이라며 끝까지 고집했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판단이 정확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앨범은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음반 공장들이 룰라 앨범 생산에 매달릴 정도로 주문이 몰렸습니다. 그는 같은 해 가요톱10에서 혼성 그룹 최초로 2차례 골든컵을 수상했으며 서울가요대상을 포함해 굵직한 시상식에서도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명실상부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스케줄이 워낙 빽빽했던 그는 당시에 헬기를 타고 무대를 이동하는 일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앨범의 타이틀곡 천상유해가 표절 논란에 휘말리면서 그룹 활동에 큰 제동이 걸렸고 이 사건은 이상민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곡 자체는 미국 공연 중 그에게 데모 테이프를 건넸던 교포 작곡가 제임스 리가 만든 것이었고 편곡은 홍재선이 맡았습니다. 앨범에는 이들의 공동 작업팀명인 시전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었지만 대중은 그 책임을 고스란히 이상민에게 돌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접한 절친 탁재호는 병문안 자리에서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있는 나도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만두려 하냐 며 눈물로 친구를 다독였고 이 장면은 훗날 방송을 통해 소개되며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상민의 인생은 언제나 명암이 뚜렷하게 교차하는 진폭 큰 서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그가 이제는 재혼이라는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으며 오랜 시간 자신을 단단하게 다듬어온 끝에 또 다른 삶의 페이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단순한 결혼 이상의 의미로 그가 걸어온 복잡한 여정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변화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